그러면 좀 오늘 이야기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예. 좀 답사 기행을 함께 좀 가면서 주요한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예. 먼저 책 1부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만주 지역 예.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저희들이 지도를 좀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예. 자, 오늘 먼저 얘기 나눌 부분이 지금 그 길림성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장춘에서 시작을 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서북 이 북만주 지역을 이제 쭉 답사하는 여정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예. 기억이 생생하시죠? 이 지도를 보시니까. 예. 뭐. 예. 예. 근데 이 거리가 예. 무지무지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저도 이제 저기서 다 가보지는 못했고 예. 일부만 좀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장춘에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송눈평원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듯이 예. 고대 역사 문화라는 것은 다 강을 끼고 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네. 우리의 이제 고대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송눈평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게 송눈평원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송눈평원이라는 거는 예. 송화강의 송자에서 예. 하나 따고 눈강의 눈자에서 하나 따가지고 송눈평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 만주에서 이 동북에서 평원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어찌 보면 네 개가 있죠. 그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기 송은 위에 장춘, 하얼빈 요 이쪽 북쪽이 전부 송눈평원인데 그게 이제 송눈평원이고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강평원은 이 흥룡강서 남쪽 지역 동남부 예. 동남부 쪽. 예. 그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소위 요동평원입니다. 예. 그 세 개 평원이 있는데 그 상강평원은 거의 남한만 해요. 예. 남한만 하고 송눈평원은 거의 남북한 합한 것만 합니다. 예. 한반도 면적. 한반도 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호른베이 초원은 그 뭐 면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어마어마하고 이제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송눈평원하고 상강평원은 그야말로 대평원이고 농사 지역이고 예. 호른베이 초원은 주로 이제 그 목축 하는 지역, 유목하는 지역이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방금 한 그 송눈평원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 역사로 치면은 부여, 예. 고구려 그쪽 지역이죠. 고대사의 중심지죠. 고대사의 중심 지역이고 또 고조선 지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른베이 초원 같은 경우 더 오야가 지금 송눈평원 이야기라고 했는데 송눈평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있잖아요. 이 송화강이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갖고 이래 북쪽으로 흐르다가 예. 나중에 그 눈강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동쪽으로 흘러갖고 흥룡강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송강하고 눈강하고 합쳐지는 그쪽 지역, 그게 이제 송눈평원의 중심 지역인데 그 강폭이 어느 정도 넓냐 그러면은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대강 뭐 한강 정도 넓이가 4개, 5개 있다고 그럴까요? 예. 그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발해주적지인데 내가 거기 벌써 하나 딱 느낀 거는 그 우리 그 고대사에서 그 유하 아씨, 버들골 아씨죠. 유하 부인 예. 그 아버지가 하백. 수신인 하백이잖아요. 예. 왜 수신을 그렇게 높게 그 추앙을 했는가? 예. 워낙 높다 보니까 강을 건너야 되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수신이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 송눈평원이라는 지역이. 근데 그 송눈평원은 보면은 낮은 지역은 전부 논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높아가지고 물을 대기가 어려운 지역은 옥수수밭. 그리고 조금 하면 또 콩밭. 그러니까 옥수수밭하고 콩밭이 계속 이제 교대로 이렇게 그 연속이 되는 그런 땅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놀던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착 보면은 참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다 보면 이제 장춘이나 송원이나 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장춘에 그 가면은 저기 장춘이 일제 강점기에는 신경입니다. 예. 만주국 수도예요. 예. 거기 가면은 소위 그 생체 실험하던 731 부대가 있어요. 예. 거기도 가봤는데 참 비참한 지역이지요. 있고 그다음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송은 씨가 있는데 그 송은 씨는 그 들어가면 있잖아요. 오히려 조금 올라가면 또 백성이 있어요. 예. 백성시가 있는데 송은 백성 그쪽 지역 조금 가면은 이거는 약오르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예. 어떤 지역이 있나라면은 거기에 유전이 있어요. 유전이 있는데 차를 타고 거의 1시간을 가도 계속 원유 뽑아내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자원이 셀 수 없는 풍부한. 원유 뽑아내는 기계가. 예. 그리고 그 평원이니까 거기는 또 풍력 발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표면에는 전부 옥수수 밭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렇죠. 비옥한 땅에서 옥수수 콩이 무더기로 생산되고 예. 땅 속에는 원유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묻혀 있고 뭐 그런 지역이 이제 송눈평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거기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거의 경사를 못 느끼는데 호른페이 초원에 싹 들어가면은 거기가 울란호토라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울란호토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호른페이 초원인데 그 호른페이 초원에도 가보면은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더 하실 것 같은데 할 말이 참 많죠. 예.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송눈평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화강과 눈강의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송눈평원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거고 이제 눈강이라는 것은 송화강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눈강은 조금 익숙치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눈강은 사실 이제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경계를 이렇게 흐르는 예. 그 강이 이제 눈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송눈평원이라는 것은 거기를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제 송눈평원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낮은 곳은 이제 벼농사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대가 좀 높으면 이제 옥수수라든지 콩을 많이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벼농사를 일군 것도 우리 선조들이 조선 후기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벼농사를 일구고 대일 항쟁기 때도 큰 농장들을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일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일단 알려져 있기로는 예. 만주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것은 그 광해군 때 예. 그 명나라하고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지요. 전쟁을 할 때 조선에 대해서 명나라가 지원군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홍립 장군 부대가 한 2만 명 정도 갔다고 그러죠. 15,000명인가? 그래 갔는데 가서 이제 결국은 명나라 지원군으로 참여를 했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후금에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 뭐 광해군의 외교 정책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항복했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만주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것이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예. 시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때도. 만주에서 계속해서 벼농사를 시작한 거는 그 얼마 후에 이제 그 병자호란이 있어가지고 그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소현세자가 인질로 가잖아요. 예. 이제 갈 때 세자빈 강씨도 같이 가는데 조선에서 인질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 비용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후금 청나라에서 비용을 충분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세자빈 강씨가 농사를 시작을 해요. 땅을 빌려가지고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본격적으로 그 벼농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주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것은 대일 항쟁기에 우리 동포들입니다.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 또는 독립지사들 이 사람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대대적으로 벼농사를 개척을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석주 이상용 선생 손부 허은 여사가 쓴 그 책 제목이 지금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허은 여사가 이제 그 어린 여자의 몸으로 살림을 하면서 논을 일구어서 논농사하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읽을 수 없는 그 책 구절이 나옵니다. 그 지원창이라는 데서 논을 개간하는데 엄청나게 큰 그 풀뿌리를 뽑아내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원창 같은 경우에는 그 일송 김동삼 선생 만주벌 호랑이라는
이제 소위 항일투사지요. 예. 이분이 그 하동농장이라는 걸 거기서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꼭 그분이 개척하지 않더라도 그 의성김 씨들 일문들이 거기서도 참여한 게 나옵니다. 그 주로 그 관리를 하고 그런 분이 나오는데 그 논이 백리에 걸쳤다는 이야기가 있죠. 백리에 걸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논농사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다 나중에 이야기할 상강평원 같은 경우에도 1920년대에 그 우리 조선에서 건너갔던 그 동포들이 개척을 해서 오늘날 그 상강평원 가보면은 전부 다 논입니다. 예. 저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논입니다. 예. 백산 안희재 선생께서. 예, 나중에 백산 안희재 선생은 저쪽에 상경농전부 이쪽에다가 발해농장을 개척을 하죠. 발해농장. 발해농장을 개척하는데 전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북만주의 논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을 보면은 그 지나가다 보면 논이 우리 김제 만경평야가 넓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넓긴 하지만 만주 논농사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김제 만경평야는 일종의 조족 지열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랬는데 마음이 안 좋죠. 예.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이제 이 그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했던 분들의 얼과 넋이 깃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벼농사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조선 중기부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가서 벼농사를 일군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역사의 활동 무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얼과 넋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근현대사가 되면서도 대일 항쟁기 시절에 자연스럽게 우리 선조들이 또 대일 그 독립군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벼농사를 일구면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호른페이 초원 같은 경우에도 그 요즘은 거기가 농사가 상당히 성해요. 아, 그래요? 네, 목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그 옥수수, 감자 이런 그다음에 유채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그 호른페이 초원 안내서를 보니까 예. 그 뭐 저기 그 현지 말로는 후른베일 초원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호른페이라고 써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조선족이 8,000명 산다고 살고 있다고 나와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북쪽까지 조선족들이 살고 있느냐,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느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어떤 사진 작가가 그 호른페이 초원에서 연세 많은 분들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호른베이 초원 역사서 비슷하게 만드는 책이 있는데 사진첩이 있는데 설명도 있고요. 거기를 보니까 거기 노인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여기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농업을. 그 농업을 개척하는 것이 조선족들입니다. 또 이래 써놨어요. 아, 흔히 적봉시에 예. 홍산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적봉시에 이제 오한기라는 곳이 수수농업의 시작이다. 샤움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주장들이 요즘은 학계에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예. 대대적인 그 연구를 꾸려가지고 그 실행했던 연구 결과를 쓴 논문이 한 편 나왔죠. 예, 예. 거기 했던 그 오한기인데 그 오한기 그쪽이 그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들이 중심지입니다. 옆에 오한기, 그다음 파림자기, 파리무기, 이 답사기는 안 써져 있지만은 거기도 다 다녀왔는데요. 예. 거기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예. 초원으로는. 특히 이제 그 시기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거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겨울 되면은. 지금보다는 평균 온도가 한 5도 정도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죠.